자, 교재 155쪽을 봅니다.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자, 법제 21조가 실려 있으니까요. 21조를 잠깐 읽어드립니다. 1항, 개업공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의 밑줄이고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하고자 하는 때 밑줄이에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같다. 가로 열고 사전신고. 휴업신고는 모두 사전신고예요. 다음 2항 갑니다. 제1항에 따른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밑줄이죠.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휴업신고인데 그냥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전부 다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교재하고 약간 지금 순서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3개월을 초과할 휴업할 때 신고할 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3개월 초과 휴업할 경우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2달을 쉰다. 신고 의무 없죠. 그럼 딱 3개월을 쉬잖아요. 신고 의무 없어요. 이때는 등록증 반납이에요. 분사무소는요, 이번에 이 개정하면서 확실했는데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예요. 이걸 첨부하여 미리 신고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사무소별로 휴업할 수 있거든요. 기간변경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신고확인서로 확실히 했어요. 이 부분을 30회 때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라고 확실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요. 등록 통지 받았는데 3개월 내 업무를 개시하지 않잖아요. 3월을 초과하는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휴업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 그때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됩니다. 최장 기한도 제한이 없죠.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기억하는데, 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된 게 출산, 임신, 이거 들어갔죠.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 경우가 이제 추가됐어요. 그래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이때는 이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5쪽에 우측 날개 쪽에 이게 지금 있는데 6개월 초과 가능 사유 그랬죠, 지금. 우측 날개 쪽에. 거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입영, 취약, 그 밖에 이 준한 부득이한 사유 일어났죠. 거기다가 여백에다가 메모하세요. 임신, 출산 추가하시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서 국장이 고시하는 사항,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에요. 이거 추가해 놓으세요. 생각보다 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휴업한 이 휴업 기간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럼 이때도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개월 이거 휴업 신고했는데 놀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한 달 더 놀아야 되겠어요. 그럼 기간 만료되기 전에 기한명령 휴업 미리 하셔야 됩니다. 미리 이렇게 해야 되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코자 한다. 그럼 재개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재개신고도 미리 한다. 그럼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재개할 때는 재개신고 안 해도 되느냐? 이때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휴업신고할 때 신고확인서나 등록증을 반납해버렸죠? 그러면 재개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서를 즉시 반환하게 돼 있어요. 즉시가 빠르다고요? 지체없이가 빠르다고요? 즉시가 빠르다고 그랬죠? 즉시는 2글자, 지체없이는 4글자니까 즉시가 빨라요. 근데 시험에서 즉시를 지체없이로, 지체없이를 즉시로 바꿔내지는 않습니다. 날짜로 바뀌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일단 즉시 반환이다. 이거는. 자, 그럼 개공이 폐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도 등록증,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때도 미리 신고다. 그러니까 신고한 다음에 폐업하는 거지. 폐업한 다음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사전 신고입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고자 할 때도 미리 신고한다. 등록증, 신고확인서 첨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이제 기타 사항이거든요. 요 기타 사항은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등록증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신고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교재 지금 156쪽에 신고 방법에 이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휴폐업 신고는 전자신고 안 됩니다. 근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나 업무재개 신고는 전자신고 되죠. 그래서 이때는 등록증이나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이나 신고항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신고 안 되는 거고, 기간 변경 신고와 재개 신고는 전자신고 됩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잘 물어봐요, 이거. 우리가 인장 등록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는데도 전자신고 된다고 돼 있었죠. 근데 이거는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뭔가 안 맞아요.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별로 휴폐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주의할 점이 이번에 확실히 했는데 신고확인서입니다. 분사무소는.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 신고니까 협회 통보사항 맞죠? 신고니까 모두 협회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폐업의 일괄 신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교재 지금 156쪽에. 우리 휴폐업 신고는 등록관청이 하죠. 근데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 있죠. 이거는 세무서장에게 하잖아요. 근데 편의상 중기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사업자 등록의 휴폐업 신고를 세무서장한테 하면서 중기업 휴폐업 신고서를 낼 수 있죠. 그럼 서로 송부해줘요. 그럼 송부하면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 얘기예요. 입법론적으로는 등록관청에 휴폐업 신고 해버리면 사업자 등록 자동 그냥 휴폐업 신고한 걸로 본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신고서를 따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송부해주면 이 신고서 낸 걸로 간주한다 이랬어요. 이해하였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재인데, 이거 휴폐업 신고를 위반했잖아요. 신고 위반은 과태료가 뭐라고요? 100과. 그러니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재개 신고 안 했다. 100과. 근데 6월 초과하는 무단 유업 들어갔죠? 그럼 이건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제재가 갈리기 때문에 일단 주의합니다. 휴폐업 신고 위반은 100과. 6월 초과 무단 유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휴폐업에 대한 내용을 봤고, 이건 매회 출제하고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역시 출제가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역시 문제 확인합니다. 157쪽에 32의 기출이 실려있네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개공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딱 3개월은 할 필요 없죠. 3개월 초과니까. 그래 1번 틀렸고 장난을 좀 쳤습니다. 2번 개공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아니죠. 임신, 출산도 있고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틀렸고 장난쳤어요. 역시. 3번 개공사가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한다. 아니 기간 변경하는데 등록증 왜 또 첨부해요? 휴업 신고할 때 반납해버렸죠? 그러니까 첨부 못하죠. 그러나 이 질문 잘 냅니다. 4번 질문.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재개신고, 기간명의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죠. 잘 내는 질문이고. 5번 질문.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분사무소라면 신고확인서 즉시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판 철거로 내려갑니다. 작년에 출제했는데 21조 2조. 기업공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지체 없이의 밑줄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개업을 안 할 때 철거하는 겁니다. 해서 1호 20조 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이전 사실을 신고 밑줄이고요. 2호 제21조 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폐업 사실을 신고 밑줄. 3호 3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취소 처분을 받은 것. 등록 취소의 밑줄. 그럼 2항 내려갑니다. 등록관청은 밑줄이고,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기업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대집행 밑줄입니다.
자, 그럼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중개업을 안 할 때 철거한다. 지첩시에요.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종전사무소에 간판을 지첩 철거해야 돼요. 다음에 폐업사실 등록 취소 안 했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첩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철거 의무가 없네요. 맞죠? 이겁니다. 그럼 불이행했다. 행정대집행법엔 대집행할 수 있어요. 누가요? 등록관청. 이게 그 30회 때 말이에요.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지첩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과태료 아니죠. 굳이 따지면 지첩 철거 안 하면요. 그 밖에 이 법 위반이라고 업무정지 사유가 있다고 했죠. 이거 마지막. 그 밖에 이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는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폐업해버렸어요. 지첩 철거 안 했습니다. 업무정지 때릴 게 없죠. 등록 취소당했죠. 그러면 3년 동안 등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해당 사항 없는 걸로 보이고, 폐업해 놓고요 1년 내 재등록을 하면 폐업정 개공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1년 내 재등록하면 간판 철거 안 했다. 업무정지 때릴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중개사무소 이전을 했는데 종전사무소 간판 철거 안 했다. 중개업을 하고 있죠.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 가능할 걸로 보여요. 참고하세요. 과태료는 절대 아니에요. 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자, 이제 중개계약제도로 넘어가는데 158쪽으로 들어왔죠. 중개계약제도. 이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지금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 이것을 중개계약이란다. 이거를, 그러니까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근데 의뢰인들끼리 후일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되죠. 이 계약을 거래계약이라 불러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중개계약, 다음 주에는 거래계약을 공부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일반유기계약과 전속계약 제도가 있는데, 일반유기계약은 이거예요. 의뢰인 갑이 개공 A한테 의뢰해놓고 옆집 개공 B한테 또 의뢰하고 또 옆집 개공 C한테 의뢰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키는 개공한테 보수를 준 형태. 이 집, 이 집, 이 집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일반유기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통칙 규정을 22조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법제 22조가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 의뢰인은 증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업공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유기약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1호 중개사물의 위치 및 규모, 물의 동그라미, 거래 예정 가격, 가짜의 동그라미,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제32조에 정한 중개 보수, 수의 동그라미, 그 밖에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준자의 동그라미. 이게 물가 수준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개 의뢰인은 일반유기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일정 사항을 기재한. 그럼 이 요청을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유기서를 개공이 작성할 의무가 있겠냐 이 문제. 작성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는 일반유기 쓰기 싫거든요. 딴 데 가라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작성 의무는 없다. 그런 이제 작성을 할 때 네 가지를 써주는 거예요. 중개사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보수 분쟁이 많으니까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보수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준수사항을 써줍니다. 이게 물가 수준이에요. 그럼 중개사물의 상태 완한 사항은 요청사항이 아니죠. 알아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이해하시고, 그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뭐 요거는 참고사항이에요. 분류식 계약이니 민사중계약 이건 참고사항 요즘 안 내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이때 162쪽을 보시죠. 일반유예 서식이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쫙. 공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유예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럼 국장이 권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일반유예 서식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죠. 그 옆에 페이지 서식 있죠 지금. 그죠? 서식 있어요. 그러면 서식은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근데 이것을 사용할 의무가 있을까요? 권장서식이죠 이거. 그러니까 사용 의무 없어요. 다음에 이거 작성했을지라도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교재 163쪽에 요 서식의 기재 내용을 나중에 공부할 거거든요. 실무 시간에. 그러면 그 서식 기재 내용 163쪽 맨 위에 일반유예서 그 제목 있죠. 그 점액 여백에다가 안 써진 분은 메모해 놓으세요. 사용 X 보관 X라고. 이걸 제일 잘 물어봐요. 일반 중개약 서식은 있는데 사용할 의무 없어요. 작성할 의무도 없고요. 나아가서 보관할 의무도 없다. 사용 X, 보관 X. 자, 그럼 그 정도 일반 중개약서 참고해 두시고 다음 이제 전속 중개약 제도로 넘어갑니다. 165조. 이거는 출제 빈도가 지금 빼곡히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회 출제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전속 계약 제도. 그럼 전속 중개 계약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전속이란 말 들어봅니다. 그럼 전속계약은 이거예요. 전속계약은 의뢰인 갑이 특정 기업 공인인계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하면서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이게 전속입니다. 물건 혼자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법 23조에 근거합니다. 자, 법문 읽어드립니다. 165조. 중개 의뢰는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계약을 이하 전속 중개계약이라 한다. 를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그럼 2항 갑니다. 전속이 그럼 체결됐어요. 그럼 개업께서는 전속계약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며 계약서에 의하여며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전속계약서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개업공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밑줄. 그리고 가로 열고 몇 년? 3년이라고 메모하세요. 전속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3항. 개업공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때는 제24조 때는 부동산 거래조망 또는 일간신문에 자, 망, 동그라미 또는 일간신문에 밑줄 긋고 또는 밑줄 긋고 일간신문에 신자의 동그라미 이게 망신이에요. 망 또는 신에 해당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며 정보를 공개해 밑줄이에요.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사항,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전속의 개념은 말씀드렸고요. 한 장 넘기면 거기 166쪽에 전속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 교재글에서 그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2번.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전속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됐어요? 자, 칠판 보시죠 이제. 의뢰인은 특정 개공을 정하여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의뢰인이 나는 이 집만 내놓을 거거든요. 딴 데 안 갑니다. 그럼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속을 체결할 의무가 있느냐? 체결의 의무는 없죠. 나 해외여행 가야 되거든요. 딴 데가 알아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 체결의 의무는 없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그러면 전속의 유효기한은 방금 읽어드렸듯이 원칙 몇 개월? 3개월로 원칙합니다. 다만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법은 개공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전속을 체결한 개공께서는 의무를 부담하십니다. 전속개공의 의무. 첫 번째, 전속계약서 사용할 것. 작성 의무가 있죠. 근데 일반인께서는 작성 의무 없었어요.
두 번째, 이거 보존하셔야 돼요. 서류 보존 첫 번째 등장했죠? 전속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다음에 정보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물건 혼자 받았거든요. 빨리 거래시키라고.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개 금지예요. 그럼 아무 얘기 없다. 그럼 공개 나가야 되겠죠? 며칠? 7일입니다. 7일 또 나왔죠? 인자야, 전 등, 소 등 전속시 정보 공개 7일. 7일 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나갑니다. 그럼 생활정보지에다만 나가는 것은 정당 공개 방법이 아니에요. 망 또는 신 여기다 나갑니다. 그리고 공개한 내용 있죠. 이건 지첩시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지첩시 이거 의뢰인이 통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어본 법문에는 없었는데 전속계약서를 봤더니 의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1회 이상은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주에 1회 이상. 왜? 혼자 물건 받았는데 알았다 해놓고 해외여행 가버리면 안 되니까. 2주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보고하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게 전속 개용의 의무 5가지가 이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때 어떠한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가 문제가 있겠죠. 이게 공개할 정보예요. 그래서 전속업자가 공개할 정보는요, 이게 확인 설명 사항을 이용해서 암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을 하면서 같이 이제 확실히 정리하는데, 그 일단 교재 지금 현재 166쪽 맨 밑에 있죠. 그래서 밑줄 칠하는 데만 하세요. 먼저 1호 중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건축연도 등 중사물 특정하여 필요한 사항 공개해야 돼요. 다음에 2호 벽면 도배 상태 공개하게 돼 있죠. 다음에 3호 수도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우폐, 수레 처리, 시설 등의 상태 공개해야 됩니다. 다음에 4호 도로 및 대중교통 상의 연계성, 시작 등 근접성, 지원 입지 조건, 일조, 솜, 진동 등의 환경 조건을 공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상권, 위치권 등 중사물의 권리관계 사항을 공개해야 돼요. 다만 여기서부터 밑줄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이거 쫙 밑줄이에요. 인적사항 공개 금지예요. 사생활 비밀 보호 취지가 있다는 거죠.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됩니다.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밑줄 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 사항을 공개해 줘야 되고, 7호 중개사물의 거래 예정 금액 공개해야 돼요. 및 공시지가 그랬죠. 공시지가의 밑줄.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밑줄이에요. 그리고 그 7번 옆에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세요. 수, 세, 제외. 이렇게 메모하세요. 이게 중개보수거든요. 이게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가 4가지. 지금 밑줄 친 거 2개 있죠. 권리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고, 공시지가, 임대차이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수, 세. 요게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어요. 근데 확인 설명사항에는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일단 감만 잡아두시고 확인 설명 의무를 하면서 다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개 의뢰인의 의무가 있죠. 이제 옆에 페이지.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께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께서는 크게 위약금 지불의 의무, 소요비용 지불의 의무, 확인 설명 의무에 하는데 협조할 의무,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위약금은 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물어주는데, 얼마를 물어주냐면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약의 케이스가 이겁니다.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갑은 다른 계우한테 의뢰하면 안 되죠. 근데 전속이라는 개념을 배신했어요. 그래갖고 B한테 또 의뢰하고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려요. 그럼 배신했죠 지금. 그러니까 갑은 A한테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그 금액은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위약.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죠. A가 을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계약이 성사하지 못했어요. 갑은 10억을 요구했고 을은 9억 8천 주겠대. 2천만 원 갭을 못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결렬됐는데 이 둘이 개공을 따돌렸죠. 따돌리고 몰래 지하다방 만나서 지하다방에서 만나고 계약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하다방 사건이죠. 개공을 따돌렸죠.
그러니까 배제하고 직거래했다. 직거래했어요. 그러면 갑은 A에게 뭐 물어줘야 된다? 위약금 물어줘야 되죠. 그럴만하죠 지금. 이게 위약금 지급의 케이스. 다음 이제 소요비용 지급인데 이건 개공의 지출 비용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조건이 중개보수 50% 내라는 걸 꼭 주의해야 돼요.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중개보수 50% 내에서 소요비용을 물어줍니다. 지출 비용을. 이 케이스죠.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는데 아파트 내놓고 백화점 갔다가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난 거예요. 같이 쇼핑을 하다가 그랬죠 갑이. 내 아파트 내놨다? 그랬더니 그래? 그거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즉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의뢰인이 거래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자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이게 스발상 아니겠습니까?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스발상과 거래했다. 그럼 이때는 배신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공이 지출한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 뜻인데 중개보수 50%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줍니다. 그러면 정상거래 갔을 때 갑이 A한테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는데 이때까지 스발상과 거래하는 바람에 A가 지출한 비용이 60만 원이었어요. 얼마까지 물어주면 돼요? 50만 원까지. 만약에 이때까지 30만 원 지출했다. 그럼 30만 원 물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보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50%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물어준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전속계약제도예요. 내용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는데 이거 제재를 잠깐만 여러분들이 짚어봐야 돼요. 이거는 전속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이거 보관도 하라고 그랬죠. 3년. 이거 안 했잖아요. 그럼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합니다.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업정이다. 보관 의무 위반 다 업정이에요. 서명날인 위반 다 업정. 근데 정보 공개 7일 내 하라고 그랬죠. 이거 안 했잖아요. 안 해버리면 이건 의뢰인 보조치를 위반했어요. 의뢰인의 피해줄 우려가 있죠. 공개 안 해버리면 거래가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임취예요.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전속계약서 사용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업정.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임취.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지금 168페이지에 지금 두 문제가 나가 있는데 1번 문제를 잠깐 보실까요? 갑은 2010년 10월 10일 날 자기 소유 주택 매매에 관련한 개업공사 을과 유효기한 5개월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법률상 옳은 설명을 했는데 2010년으로 봐서 이거 11회 때 시험 같네. 근데 12회 때 유사지문이 출제됐는데 1번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한은 3개월이므로 갑을 간의 전속계약 기간은 3개월로 단축됐다. 아니죠? 5개월 유효하고 2번 을이 전속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3년이죠? 틀렸고 3번 을이 일반 신문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시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았죠? 지체 통보해야 돼요. 4번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을은 2010년 10월 20일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 공개는 7일 내야 되죠. 그러니까 10일 날 계약했으니까 17일까지는 공개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5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의 일 이상은 중개업무처리상을 통지해야 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문서로 해야 되죠 꼭. 그러니까 전속업자가 의뢰인을 통지하면 모두 문서예요. 그래서 방법에 제한이 있죠.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럼 169쪽에 전속계약 서식이 있죠. 위에 여백에다가 이거는 사용 동그라미 보관 X라고 메모하세요. 전속계약서는 사용할 의무가 있고요. 보관 3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예요. 이걸 제일 잘 묻죠. 서식 내용은 후일 이제 실무 시간에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전속계약 제도를 봤고요.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이제 171쪽에 부동산 거래조망의 지정 및 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법 24조인데 일단 시스템 운용도 173쪽에 지금 있잖아요. 이걸 설명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자, 그러면 운용도를 먼저 보는데, 자, 칠판 보시면 여기 강남에 사시는 A께서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자 동네 개업공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그러자 갑이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보망에다 이 물건 공개했죠. 그러자 서초에 사시는 B께서 이 강남으로 이사 오시고자 동네 개업공사 을한테 중개를 의뢰했어요. 그러자 을이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보망에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의 물건을 골라냈어요. 통상 물건의 소개는 3, 4개가 적절하다는 게 이제 정설인데 뭐 이거보다 훨씬 많이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고 물건 소개했어요. 그러자 이 B가 4번을 체크했습니다. 4번 물건이 A 소유의 아파트로서 갑개공이 공개한 물건이에요. 그럼 을개공은 갑개공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합니다. 매수인 나왔다, 거래하자. 그러면 갑도 A한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해요. 그럼 거래하자고 그러죠? 그럼 약속 잡아서 만나게 해줍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물건 삭제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갑개공은 이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이자에게 거래 사실을 지첩시 통보해 줘야 돼요. 이게 마지막 절차예요. 그래서 거기 시스템에서 9번 계약책을 통보라고 돼 있죠. 그 동그라미. 이거 통보 안 해버리면요 업무정지예요. 왜 그러냐면 허위 물건 공개한 거 똑같아요. 거래된 물건이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스템 운영도를 봤더니 부동산 거래조망이라는 것은 개업공사가 물건을 공개하고 개공이 들어가서 검색하고 개공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조망은 개업공인인계사 상호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개공과 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을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요.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은 이게 거래정보사업자로 국자에게 지정을 받아요.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얘기해요. 이게 유일하게 우리 지금 한국공사협회에서 한방이란 정보망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아가지고 한방이란 정보망 운영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중개인의 업무지역, 정보망에 가입하고 전속업자, 정보공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정보망 모두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사설정보망 많이 쓴다고 그랬죠. 지역별로. 그래갖고 뭐 T로 시작되는 사설정보망, 뭐 L로 시작되는 사설정보망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사설정보망 운영한다 해서 위법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법이 이제 얘기하는 정보망은 한방뿐이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정보망은 이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그냥 이해해 두시고. 우리 법이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 174쪽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 읽어보면 목적이란 부분에 읽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쫙, 개업공인인계사 상호관 밑줄 쫙,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축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해도 밑줄이에요. 그럼 국장이 지정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지정 요건이 중요한데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단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이 지정 요건이 부가통신사업자였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보망 이용 가입안 신청한 이용 가입안 개공의 수가 500명 이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 500명 이상 확보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지금 박스 안에 있죠, 이네요. 그래서 이게 5 빼기 2는 3으로 기억하세요. 5, 2, 3. 500명 이상 확보하되 분산 요건 2개 이상의 시도 각 30명. 5 빼기 2는 3이다. 그 다음에 정보망이니까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정받을 수 있고 공인인계사도 있어야 돼요. 부동산 거래조망이니까.
한 명 이상. 그래서 고용 의무를 유일하게 지금 공인인증서 고용 의무를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버가 있어야 되죠. 서버. 그래서 그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서버 확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암기표에 지금 4, 5, 전공컴으로 돼 있거든요. 사요 전공 컴퓨터 이건데 이거 이럴 필요 없이 뭐 눈으로 익혀도 됩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죠. 정보처리 기사 공인사 1인 이상이고요. 502는 3. 부가통신사업자야 되죠. 그럼 부가통신사업자이면 되니까 법인 개인 안 따져요. 단 중개법인은 안 되는 거죠. 중개법인은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외국인도 지정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도. 그래서 지정요건 꼭 암기해야 됩니다. 이제 차츰.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지정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럼 이제 지정 절차로 가는 거죠. 그럼 지정 절차는 이제 지정을 신청을 해요. 그럼 일단 지정 신청은 국장에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고요. 이때 요건증명서 그대로 첨부합니다. 신청서에다가. 그럼 요건증명서류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입증할 서류 내야 되고, 나아가 500명 이상 가입비용 신청서 있죠? 이거 4번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신청서가 지금 500명 이상 신청서가 가짜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짜를 막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4번 500장상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획증 4번, 공인인증서 4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인인증사법 쪽에서 등록증 4번과 자격증 4번이 들어오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이거 밑줄 쫙쫙 그어놓으세요. 기억해 두세요. 유일한 건 주의해야 됩니다. 등록증 4번과 자격증 4번을 붙이는 유일한 케이스. 국장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나란 일 하시다 바쁘셔요. 직접 내랍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설비 증명서류 들어와야 되죠. 물론 법인등기상 증명서는 우리 법상 내는 경우가 없어요. 직접 다 확인 들어갑니다. 자, 그럼 신청 들어갔어요, 이제. 그럼 다음 절차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나갑니다. 지정서가 나가버려요. 이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며칠 내? 30일. 30일 동그라미 쳐놓고. 30일 딱 두 번인데 이제 다 나왔어요.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30일. 지정. 국장이 하기 때문에 30일 넉넉하게 준 거예요. 30일. 이때 지정대장에 들어갈 내용 있잖아요. 이걸 작년 시험에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40문제 중에 꼭 틀려라고 꼭 내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작년에 지정대장 기재할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175쪽의 맨 위에 박스에 있는데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기재하게 돼 있고 상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수재지, 주된 컴퓨터 설비 내용, 그다음에 전문자격증 보유하는 사항 들어가는데 답이 그거였죠 아마. 부가통신사업자 번호인가?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려라고 내는 거는 깔끔하게 찍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찍어갖고 우리가 맞춰버리는 거죠. 얄밉게. 자, 그래서 이제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 나갔습니다. 그럼 지정서 나가면 이제 운영규정 지정하에 승인받아야 돼요. 변경되면 변경 승인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국장 승인사항이고요. 이거는 3개월 내에 받아야 돼요. 그럼 운영규정서는 지정을 받은 자가 3개월 내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신청할 때 첨부서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해 주면 돼요. 1년의 동그라미죠.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죠. 이게 1년 내 정보망 설치 운영해 줘야 돼요. 그럼 이 내용이 어디 있을까? 이게 그 1년 내 설치 운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그림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설명이 빠져 있네. 그래서 정보망 1년 내 설치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규정은 신청할 때 첨부서면 아니고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운영규정 승인일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차는 숫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33 1년으로 이렇게. 3자와 엄청 친하죠? 5 빼기는 3. 33 1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절차였어요. 그러면 거래용무사업자와 개공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거래용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의 하나에 공개해야 돼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공개도 금지고 차별 공개 금지도 당연히요. 개공에 따라. 정보 관련 사항이고요. 개공은 여기다 거짓 공개하면 안 되겠죠. 거래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통보해 줘야 돼요. 개공이 이걸 위반하면 업무 정지.
거래용사 합자가 이 법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의 1-1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제재와 연결되기 때문에요. 제재를 보겠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 교재 176쪽이죠, 지금. 지정 취소 사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밑줄이에요. 거래용사 합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번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밑줄 긋고요. 붓자에 동그라미. 2번 운영규정에 밑줄 긋고 운자에 동그라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건 운영규정을 위반해 정보만 운영했다. 다음 3번 거래용사 합자는 개업공사 합자 공개를 의뢰받은 취소물이 정보의 하나에 공개해야 되며 정보의 하나요. 공개해야 되며 정보 공개 밑줄이에요. 그리고 정자에 동그라미.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업공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돼서는 아니 된다. 이걸 위반했다.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죠. 다음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만 앞에 1년 이내에 밑줄 긋고 1회 동그라미 정보망을 설치 운영 안 했을 때. 5번 개인인 거래용사 합자의 사망의 밑줄 4자의 동그라미고 법인인 거래용사 합자의 해산의 밑줄 긋고요. 그 밖의 사유로 정보망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해 계속적 운영이 불가 밑줄입니다. 이게 지정 취소사유예요. 그러면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국장이 돼 있죠. 지정 취소권은 국장이 권한을 갖고 있고 취소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바꿔내는 것이 여기예요.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고 국장이고 지정 취소하기 전에 청문하게 돼 있습니다. 맨 밑에 있죠. 다만 사망 해산 후 지정 취소하는데 청문할 일이 없죠. 돌아가셨는데. 그죠? 이때는 제외. 그럼 사유는 부운정 1사예요. 제 친구 중에 계속 와이프한테 맞고 사는 애 있다고 그랬죠. 왜 사냐? 그랬더니 하도 맞아서 부운정 붙었대요. 부운정 1세. 그러더라 이거요. 그래서 부운정 1사로 기억합니다. 부정 지정했을 때, 받았을 때, 운영규정 승인 안 받았을 때,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설치 운영 안 했을 때, 사망 해상 내에서 계속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운영규정 관련 사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이거 1-1입니다. 그래서 부운정 1사 이제 반복적으로 암기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거래용사 합자 있잖아요. 작년에 지정대장 갖고 물어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올해는 준비를 우리가 지정요건, 절차, 취소까지 세 가지로 나눠서 딱 암기를 하고 할 겁니다. 올해는 정통으로 낼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177쪽에 지금 확인 예제가 있죠. 요거 잠깐 볼까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거래용사 합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기 전에가 아니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 받는 거예요. 틀렸고 2번 거래용사 합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사가 1000명 이상이고 X 나가야 되죠. 500명 이상이죠. 10개 이상이 아니고 2개 이상이 시도고 각 30명이죠. 다음 3번 거래용사 합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요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맞았네요? 정답이고 4번 거래용사 합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지정받은 앞부터 1년 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국토부 장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나왔죠? 취소할 수 있다예요. 틀렸고 5번 질문 거래용사 합자가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거래용사 합자가 정보 공개 의무 위반했죠. 이때는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아니죠. 지정 취소의 1-1이에요. 이때는.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78쪽에 이제 확인 설명이 나오고 있죠? 수고하셨습니다가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자는 얘기고. 자, 그러면 그 유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은 지금 해설지까지 같이 나갔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해설 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 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